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나이가 더 들면 과연 건강하게 내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많은 어르신들의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불편한 진실일 겁니다. 저 역시 77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요양원에 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달, 예기치 않게 요양원에서 지내게 되면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해진 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활기를 잃고 세상과의 연결 고리를 놓아버린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나오면서 맹세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저런 삶을 살게 두지 않겠다. 이 결심이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깨달은 오래도록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 아주 작고 소박한 습관들에서 비롯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겪고 배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습관들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숙면을 돕고 기억력 감퇴를 막고 소화를 좋게 하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놀랍도록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어쩌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마지막 선물도 준비했으니 꼭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양원에 머물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바로 움직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앉거나 누워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분들을 보며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단순히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몸이 더 약해지고 불편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놀랍도록 빠르게 사라지더군요. 겨우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움직일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요양원에 있는 동안에도 틈만 나면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쉬고 계실 때에도 저는 창밖을 보며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손발을 꼼지락거렸어요.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습관은 바로 꾸준한 몸 움직이기입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좋고, 아파트 복도를 걷거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운동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설거지를 할 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가볍게 팔다리를 쭉 펴는 스트레칭을 하는 식으로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늘려보세요.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우리 몸의 근육을 지키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넘어져서 다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으니까요. 제가 본 많은 어르신들은 식사를 할 때도 거의 혼자서 드시지 못하거나 식욕이 없어 힘들어 하셨습니다. 식단도 제한적이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몸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결국 먹는 것에서 오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습관은 바로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흡수하고 근육으로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기력이 없거나 식사를 제대로 못하셔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나온 후 매 끼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고기나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일 식단에 꼭 포함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나 두유 1잔을 마시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살코기나 생선 반찬을 꼭 먹습니다. 콩 종류도 좋고요. 그리고 탄수화물보다는 신선한 채소를 더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푸른 잎채소나 다양한 색깔의 채소들을 듬뿍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서 식사 때마다 국 대신 채소나 김치를 더 많이 먹고 간식으로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챙겨 먹습니다. 가공식품이나 단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먹는 습관을 바꾸면서 저는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힘을 얻고 회복하니까요. 자, 이제 몸의 움직임과 먹는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봤으니 다음으로는 우리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잘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관찰한 것 중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은 몸은 비록 불편해도 정신만은 또렷하고 활기찬 분들이 있는 반면 몸은 괜찮아 보여도 정신적으로 침체되어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분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멍하니 앉아 있거나 벽만 바라보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매가 아니다. 어쩌면 뇌가 활동할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어뽕?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습관은 바로 꾸준히 뇌 활동하기입니다. 우리 뇌도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단련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나온 후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사전에서 찾아봅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 눈이 침침하면 돋보기를 쓰거나 스마트폰의 확대 기능을 활용해서라도 꼭 읽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소설이든 역사책이든 아니면 실용서적이든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뇌를 끊임없이 자극해야 합니다. 글을 읽는 것 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뇌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스마트폰 앱을 배워보거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해보거나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같은 곳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강의도 많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저는 최근에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손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 답답했지만 완성된 그림을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뇌를 계속 움직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젊은 정신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요양원 안에서는 각자의 방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간혹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 자연스레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도 어두워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외로움만큼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외로움은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불러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요양원에서 나온 후 저는 의식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굳이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공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과 가볍게 눈인사라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자주 하고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것도 저에게는 큰 활력소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모임에 가입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등산 동호회에 나가거나 바둑 모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작은 봉사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웃는 미소는 그 어떤 약보다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입니다. 요양원에는 몸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지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반면에 몸은 괜찮아 보여도 항상 불평하고 우울해하며 지내는 분들도 계셨고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보다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도 많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활짝 웃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고
맛있는 식사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감사하고 심지어는 아무 탈 없이 잠들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갇히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마세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며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요양원에서 보낸 2달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단순히 아픈 곳을 치료받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모든 습관들은 어쩌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건강이 단순히 오래 숨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 아닐까요? 저는 요양원에서 나온 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집중합니다.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친구와 통화하고 손주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등 아주 작은 일들이지만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움직임, 영양, 뇌 활동, 사회적 교류,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는 5가지 핵심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움직일 수 있고 잘 먹어야 힘이 나며 뇌가 활발해야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외롭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비로소 진정한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균형이 깨지고 삶의 활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간다면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77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볼지 아니면 비록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작은 움직임이라도 시도하며 삶의 활기를 찾아낼지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고 배운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요양원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아니면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건강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거나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매일이 새롭고 행복한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